아리랑, 격동과 질곡의 역사가로 새겨진 민족의 노래. 가만히 아리랑을 들어본다. 거기 깃발처럼 고지처럼 버티고 선 하나의 고개가 있다. 바로 아리랑 고개다. 한국 최초의 극장 탄성사. 이곳은 현재 가장 널리 불려지는 이른바 본조 아리랑이 처음 울려 퍼진 역사적인 장소다. 바로 춘산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통해서였다. 올해로 81해를 산 도학자 재미교포 이정면 박사가 태어나던 해인 1926년 10월 영화 아리랑이 첫 상영됐고 당시로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와 함께 아리랑의 노래도 영화의 열풍을 타고 삼천리 전역에 울려 퍼졌다. 정선, 밀양, 진도, 영천 등 아리랑 유적지를 한 달 넘게 답사하고 이제 이곳을 찾은 노학자. 그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미일까?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사람의 고향이고 또 이 조국이고, 우리 한국이 조국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이 오늘까지 오랜 세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그 본 바탕, 그 정신, 얼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리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원본을 감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원본은 물론 복사본까지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번 다시 제작된 영화를 통해서 원작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볼 수는 있다. 영화 아리랑의 내용은 젊고 똑똑한 인물이었으나 일제의 고문으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주인공 영진이 이끌어간다. 너희 동생 영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그녀에게 흑심을 품은 일제의 앞잡이 오기호는 호시탐탐 그녀를 괴롭힌다. 영진은 누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오기호를 끝내 살해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미쳐버렸던 광인 영진이 살인 과정에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과 풍자는 영화가 겉으로는 풍속적인 애정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엔 울분과 저항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진이와 영희라는 주인공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깔리긴 했습니다만 나운규가 제시하려고 했던 건 당시에 항일 정신입니다. 농토를 빼앗기고 만주로 이주하는 상황. 그리고 아리랑 고개에서 우리가 왜 여기 머물거리냐. 그래서 그 당일, 개봉 당일날 가사가 압수되지 않습니까? 전단이. 싸우다 아니지만 이 세상 불을 지르리다 라는 가사가 불어나다고 해서 뺏기는 것이죠.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항일 영화지 애정 영화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항일 정신을 보여준 영화 아리랑은 당시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한 영화는 이후 수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춘산 나운규는 지금의 대스타 이상으로 연일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영화는 전국에서 재상영을 거듭했다. 1930년엔 아리랑 그 후의 이야기, 1936년엔 아리랑 3편 등 속편 제작도 줄을 이었다. 1926년 10월 1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리랑뿐만이 아니고 극장의 관례가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외화하든 우리 방화든 간에 일주일 이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들이 자꾸 필름이 몰리니까 역시 그 아리랑도 예외가 아니어가지고 인기는 있었지만은 그 다음 작품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대에는 이제 그것이 국내에서 끝났고, 그 이듬해에서부터 이제 우미관에서 다시 그걸 재상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 30년, 40년까지 하다 보니까는 75회까지 그것을 한 그 상영 기록 영화 광고를 찾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도 크게 유행됐다. 당시에 신아리랑이라 불리다가 40년대 이후에는 본조 아리랑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가락 아리랑은 이렇게 처음엔 유행가였다. 당시 유행가 아리랑의 소리는 어떠한지 들어보기로 하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hunter 하나는 전도 많다. 어린애 살린 살인마도 많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지곡은 아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26년에 나홍규가 영화 아리랑을 만들고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치고 또 내용 중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신세 한탄이라든지 또 처지 한탄의 가사가 들어가니까 일제가 그 아리랑을 못 부르게 하고 마침내 1933년에 최동원이 부른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아리랑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민족이 고통당할 때 그 민족의 애절한 광복의 의지를 노래가락으로 담은 가장 깊은 민족적 광복 의지, 독립 의지, 그 민족 자존심의 아주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혼이라는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마지막 장면이다. 여기서 주인공 영진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고개를 넘는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다. 영화 아리랑은 노래 속의 아리랑 고개를 형상화해 울분에 찬 민족에게 함께 넘어 극복할 상황으로 제시한다. 우리 한국인들의 삶과 죽음의 고개가 바로 아리랑 고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이제 큰 우리 민족의 단위로 보면은 넘어가야 돼. 또 하나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넘어가야 돼. 그런 것은 우리가 비록 36년 이상 동안 그런 강제화된 억압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넘어갈 적에는 바로 한국인들의 아리랑 고개, 바로 영혼의 고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만큼이나 한국인들의 자존감, 그러한 역사를 드러낸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의, 아주 미지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뭔가 극복하고 이기고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두렵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끝에는 항상 자기 인생의 어떤 정점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리랑 노래에는 반드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후렴구가 있다. 아리랑 고개. 영화 아리랑의 라스트 씬 역시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장면이다. 그럼 나온규가 처음 그렸던 아리랑 고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한 대학 도서관의 서고에서 어렵게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의외예요. 이 잡지에 이런 사진이 들어있다라는 게. 이게 학술적인 자료나 영어 관계 잡지도 아닌 일반 대중 잡지에 나온기에 대한 전기 그리고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의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이 100주년이다 보니까 나온기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뒤지다가 의외로 찾아낸 것이거든요. 이런 대중 잡지에서. 아마 이게 처음 확인되는 거죠. 기사에는 영화인들과 아리랑 연구자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실려 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의 선두에 선 영진의 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는 민중을 이끄는 영웅의 면모다.
그가 넘고 있는 아리랑 고개는 선구자의 길인 셈이다. 일제에 암울했던 시대, 그때 한민족에게 아리랑 고개는 자주와 독립을 위해 올라가야 할 저항과 투쟁의 언덕이었다. 수많은 선각자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험난한 아리랑 고개를 기꺼운 마음으로 올랐다. 당시 조선의용대 아리랑에서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독립운동을 하던 선구자들에게 아리랑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려주는 얘기가 있다. 만주와 중국 대륙을 누비면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장지락, 일명 김산이라 불리는 초선인 혁명가의 일대기가 그것이다. 김산은 당시 무정부주의를 꿈꾸던 사회주의 운동의 전사였다. 김산의 얘기는 1941년 뉴욕에서 아리랑의 노래로 처음 출판돼 세상의 관심을 모았다. 책 속에는 혁명가 김산의 생애 사상과 함께 조선인 혁명가에게 아리랑이 어떤 의미인지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그 민족의식의 애절한 그 장지락 씨의 김산 씨의 그 소망이 이 노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을 쓴 님스웨일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그 노래를 통해서 장지락 씨의 민족 혼을 알게 된 것이죠. 아리랑의 노래를 저술한 님 웨일즈는 중국의 어떤 혁명가보다도 김산은 독특했으며 자주적이라고 수려했다. 그리고 웨일즈가 주목한 김산의 특징은 그가 부른 아리랑 옥중가로 대변된다. 그러나 아리랑을 부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던 혁명가의 행보는 33 젊은 나이에 억울한 처형을 당하며 막을 내렸다. (2005년) 광복절, 정부는 김산의 독립활동을 서훈한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건국훈장 독립장 고 김한, 건국훈장 애국장 고 장지락. 이곡당에서 산화한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가 마침내 조국에서 명예를 되찾은 애국장 것이다. 고 장지락, 아들 고 영광에게 수여됩니다. 이미 환갑을 넘긴 아들이 대신 수여한 훈장. 장지락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이념이 다른 탓에 이제야 비로소 인정받았지만 김산 장지락이 부르던 아리랑의 노래는 이미 오래전에 조국에 알려졌다. 아들 영광 씨의 가면은 그래서 더욱 새롭다. 今天是光复节，在光复节大会上，受到了这个陆永宪总统亲自授给我们这个给我父亲建国勋章爱国奖、爱国章，我心里非常的这个激动。这是对我父亲来说呢，他是一个最完美的一生。今天做这个最终的结论。我父亲从20年代到中国，后来这个在中国牺牲了。今天呢，韩国政府和韩国的这个人民，认可我父亲这个对韩国独立运动的一个贡献，所以得到了今天这么崇高的荣誉。所以我是特别的感谢韩国政府，感谢陆永贤这个总统，心里是非常的激动的。 님 웨일즈가 감동한 김산의 옥중가 아리랑에는
독특한 아리랑의 미학을 알 수 있는 소절이 있다. 아리랑 12구비에서 멈추지 않고 13구비를 넘겠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너를 두고 마지막 고개 김산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아리랑 고개는 영원한 전진의 신호였다.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아리랑은 무려 100여 곡.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밀양의 아리랑은 흥겹기로 이름이 높다. 힘든 논일을 하다가도 밀양 아리랑을 한마디 들으면 절로 어깨춤이 날 정도로 발랄하다. 가락이 힘차고 씩씩해서일까? 밀양 아리랑의 힘찬 가락은 광복군들이 부른 아리랑으로 개사되기도 했다. 험난한 시절 중국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 광복군 아리랑은 민족의 울분과 해방을 대변하는 크나큰 울림이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진도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은 흥겨우면서도 구성지고 억눌린 정한이 느껴진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하지만 넌 나무에 바람 잘 날았고 다시 많은 우리 부모 속편 날라롭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섬마을인 진도는 여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삶과 문화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들일을 할 때도 물일을 할 때도 여인이 상창을 했다. 진도 아리랑에는 그렇게 여인들의 감성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각 지역 소박한 민초들의 한과 정서가 담긴 노래가 지역의 아리랑이다. 그러나 아리랑 속에는 한민족의 공통된 혼과 마음도 담겨 있다. 연극 아리랑은 민족이 넘을 아리랑 고개를 찾고 있다. 지금 광복 60주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아직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원자탄이라는 거대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된 듯한 그런 아쉬움을 다르게 우리 힘으로 어떤 우리 힘도 일조를 했다는 걸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듯이 한번 광복의 의미가 뭐냐, 정말 우리가 광복이 됐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작품을 택했습니다. 일제시대
전라북도 김제 땅의 농민들은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간도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이산해 간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제의 억압과 수탈.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고난을 넘어야 할 아리랑 고개로 여기며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끈기 있게 넘어갔다. 아리랑은 광복을 기다리며 고개를 넘기 위해 부른 희망가였다. 원작을 쓴 작가가 생각하는 아리랑의 의미를 물었다. 일제 36년사를 이제 대하소설 12권으로 쓰는데 아무런 주저 없이 제목을 아리랑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리랑이 우리 민중의 노래, 민요이면서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 하늘을 달래고 나라를 찾고자 하는 한스러운 욕구가 들어있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시대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유랑했던 전 세계 반을 차지하는 그 지역에서 공통으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기 때문에 이 아리랑이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의 애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아리랑으로 붙이는데 아무런 주저 없이 했고 그것이 주제를 설정해서 독자들이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가락 아리랑의 첫 발원지는 강원도 정선. 정선 사람들은 아리랑을 아라리라 부른다. 정선 아라리는 채록된 가사만 천여 수에 달한다. 밀양 아리랑도 진도 아리랑도 그 원형은 정선의 아라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허궁중천에 뜬 달은 임 계신 곳을 알건만 나는야 어이해서 임 계신 곳을 모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지금도 여름철이면 볼 수 있는 뗏목 축제. 이는 근세의 아리랑의 탄생을 알 수 있는 실마리다.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아름드리 나무로 엮은 뗏목은 그 옛날 정선의 아우라지 강에서 출발해 한강 나루까지 갔었다고 한다. 강을 따라 운반한 목재들은 궁궐을 지을 용도였다. 아리랑이 처음 풀리기 시작한 것은 1865년 경복궁의 중수 무렵이다. 이때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인부들은 힘든 노역을 이겨내기 위한 가락을 만들었고 그것이 아라리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정선아리랑에도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 상황을 넘고자 한 노랫말이 있었을까? 36년간 피지 못하던 무궁화 꽃은 의류년 8월 15일 만발하였네. 특세배 검방 치마를 입었을 망정 내까지 일본 놈은 놈 밑으로
아리랑이 한반도 전역에서 힘찬 생명력으로 뻗어나간 때는 일제시대다. 정선아리랑의 역사적인 기원부터 시작해 그 성장 과정을 다룬 창극은 일제시대에 어떻게 아라리가 민족의 노래로 불렸는지를 보여준다. 정선은 예로부터 저항과 충절의 고장이었다. 정선 사람들이 긍지로 삼는 아라리의 역사적 기원부터가 충신 불사이군의 자세로 조선 왕조를 끝끝내 거부하며 정선에 은거한 고려 왕조 7 유신의 이야기다. 정선아리랑 자체가 역사적 시원이 된 것은 고려 말 때 조선 개국에 반대하던 충신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이제 시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려오던 노래하고 또 시대와 따라서 정선아리랑은 다른 아리랑과 다르게 어떤 소리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존되었고 가사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상당히 많은 저항과 거기에 따른 관련된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에도 정선의 아라리는 민족 고난의 위기마다 인내와 저항의 주문처럼 읊어졌다. 일제시대 거의 모든 아리랑 노래 속에 나오는 아리랑 곡에는 광복이었다. 힘겹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개였다. 쉬엄쉬엄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새 한 고비를 넘는다. 帝国の戦場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力を収集せんと欲しそこに終了なる男児親民に次ぐ神話 1945년 민족의 광복이 왔다. 그러나 해방의 날은 길지 않았다. 한반도의 현대사는 질곡의 세월이었고 끊임없이 넘어야 할 고비가 이어졌다.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국가로 남게 됐고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형제가 총을 겨누었다. 피와 상처만을 남긴 휴전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넘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됐다. 두 정상 간의 첫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새로운 세계의 시작과 함께 우리 민족은 새로운 아리랑 고개를 대면한다. 남한 대통령의 방북이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분명 온 민족의 기쁨이었다. 그 최초의 조우 현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숨겨진 아리랑의 얘기를 들었다. 정상회담 만찬석상에서 연주된 다소 생소한 아리랑. 바로 북에서 불려지고 있는 영천 아리랑의 사연이다. 아주까지 동배야 더 많이 열려라 산골지 구내기 신바람 난다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길 넘겨주어 앵두나 오디는 단맛에 먹고요
밭에 먹는다. 아라린가 승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경상북도 영천시. 그러나 이곳엔 아리랑이 없었다. 영천 아리랑이 있나요? 영천 아리랑 왜 하는겨? 영천 아리랑 뭐 말할까노? 몰라요, 몰라. 내 그런 거 몰라요. 영천 아리랑이 뭐 별도로 뭐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영천 아리랑 가는 게 그런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도대체 영천 사람들도 모르는 영천의 아리랑은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불려지게 된 것일까? 이 영천 아리랑은 1930년대 말에 영천 지역에서 불려졌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영천 주민들이 만주로 집단을 이주할 때와 같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만주로 이주할 때 가져갔던 아리랑의 노래였고, 그것이 연변 지역에서 불려지다가 해방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 중국 동포들이 우리와 단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중국 동포들이 중국군에 편입이 돼서 항미원조라고 하는 한국 동란에 참전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중국 동포들이 북한과의 긴밀성 때문에 우리하고는 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를 맞아서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서 이 아리랑의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져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정착했던 영천 사람들에게서 동포 사이로 퍼져나간 영천 아리랑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에 편입된 조선족에 의해 북한 땅에 들어온 뒤 정착했다는 사연.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천 아리랑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도 있다. 1930년대 중후반에 영천에서 살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만주 땅으로 이주를 할 때, 절대로 뭐 혼자 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집단으로 뭐 10가구, 20가구 이주를 할 때 이렇게 넘어가던 사람들이 쭉 올라가다가 회령 근처에서 또 한 마을을 이루면서 여기서 농사를 이제 봄을 나야 되니까 여기서 또 농사를 짓고 한 해를 걸러서 살면서 살다가 중국 만주 땅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시기에 이 영천 아리랑을 부르는 가락을 보고서 북한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천 아리랑. 만주로 이주하려던 영천 사람들이 회령에 임시로 정착했을 때 부르던 아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설이다. 영천 아리랑의 자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선 아리랑 학교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스리스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를 보세. 이조왕 말년에 왜 난리라니. 2천만 동포들 살 길이 없네. 9년 전 전국 흑룡강성에서 제록된 독립군 아리랑을 취재하면서 이 곡이 영천 아리랑의 변형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메고 일제 넘쳐부서 조국을 찾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 지금은 세상을 떠난 차병걸 노인이 들려준 독립군 아리랑은 영천 아리랑이 먼 이국 땅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그 차병걸 노인이 그 아리랑을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영천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영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아리랑으로 그때까지는 다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부르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고서 그럼 영천 아리랑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쓰임새로 불렀던 아리랑이 뭐냐 그러니까 차병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영천 아리랑을 독립군 아리랑으로도 썼다. 가사가 활발하고 또 그 가사에서 배어나는 정신이 이래 꽝꽝 울리는 게 있으니까 다른 아리랑들은 아리랑을 부르다 보면은 뭐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하는데 영천 아리랑 같은 경우는 부르면 부를수록 이렇게 뭐 그분 표현으로 하면은 뭐 팔뚝이 솟는다라고 해가지고 힘이 불끈불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처음으로 영천 아리랑 가락을 약간 뒤바꾼 듯한 소위 말하면 변조한 듯한 그런 그 독립군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체보하게 된 거죠. 그게 아마 그 우리 기존의 밀양 아리랑이라든지 또 본조 아리랑 가락을 바탕으로 한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 말고 영천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독립군 아리랑이 또 광복군 아리랑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영천 아리랑이 전해진 북한에서는 아리랑이 어떤 의미일까? 몇 년 전까지 북한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을 찾았다. 자신들이 만든 누름냉면으로 지역의 노인들을 대접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탈북자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누름냉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에서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면서도 죽음의 사선을 넘고 넘어 자유를 찾아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한 것은 5년 전. 전혀 다른 체제의 남과 북이지만 한민족이 느끼는 정서와 삶에 대한 태도는 다르지 않다. 이들은 생소하고 낯선 남한에서 정착하기 위해 한민족 특유의 인내와 끈기를 발휘했다. 탈북자들이 함께 차린 국수공장. 위기와 실패를 겪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직접 가져다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다 북한에서 가져오거든요. 어려울수록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지금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국수 공장을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탈북자들. 이들 또한 인생의 고개, 곧 아리랑 고개를 넘은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신세 타령으로 불렀더라고요. 나도 흔히 그걸 잘 부려. 아리랑 심심하면 그걸 잘 부르는데 그 생활이 하도 좀 힘들고 할 때마다 그거 그냥 이렇게 타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가가 민족가요를 다 말살을 했었어요. 아리랑도 부르다가 못 부르게 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당리율적 지도체제, 당리율상 체제가 구축돼 가지고 북한 지도층이 자기 체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부터 어찌 보면은 이런 민족적인 가요 부문을 많이 풀어놓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언제인데요? 그게 아마 70년대 말 80년대 초, 80년대 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북에서는 체제를 위해 오랫동안 아리랑 노래를 금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억하는 아리랑은 어떤 모습일지 취재팀은 각 지역 아리랑 노래를 부탁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먼저 한반도 전역에서 불리는 아리랑, 전원이 부를 수 있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진도 아리랑은 8명 중 6명이 알고 있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밀양 아리랑 역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탈북자가 노래했다. 아라린가 스라린가 영선인가. 영천 아리랑은 절반 정도만이 따라했다. 그 북한 노래들 중에 제일 그 색채를 띠지 않는 노래들 중에 대표적인 노래들이죠. 아리랑이 민요들 속에서 제일 또 대표적으로 부르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중학교 때 아리랑을 배웠어요. 단편적 기본적인 아리랑을 그 학교 교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배웠는데 그때에는 별로 이렇게 막 널리 불려주고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보면 사회에서 뭐 어른들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뭐 아리랑은 이처럼 민족과 함께 시대를 따라서 이동하고 변화한다. 영천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 시절 암울한 시기에 우리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만리타양에서 고향을 그리던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애석하기도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분들 마음이 이제 노래가 돼서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영천에서는 다시 돌아온 영천아리랑에 대한 환대가 대단하다. 영천아리랑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70여 년 전 고향을 떠난 선조들이 타영에서 서름과 한을 달래주던 곡조. 영천아리랑은 먼 길을 돌아 다시 고향 땅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노래 가사에는 시대가 담겨 있다. 시대가 달라지면 노래도 변한다. 최근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분명 조금은 다른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북쪽 인사가 남쪽의 국가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참배하고 남북이 하나의 깃발 아래서 친선 경기를 벌인다. 이렇게 남북한 평화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가락은 한 가지, 아리랑 노래다. 그것은 지금의 조국 분단 상황이 또 다른 아리랑 곡의임을 남과 북 한민족이 모두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선장님, 다음에 또 뵙시다. 시대는 아직도 민족 통일을 위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아리랑은 구비구비 아리랑 고개처럼 계속 이어지는지도 모른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 있어도 분단만큼이나 긴 세월이 있지만은 공통되는 것은 역시 아리랑이란 말이죠. 그러한 양측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러한 바로 휴전선이 북에서는 넘어가야 될 고개고 남에서는 북으로 넘어가야 될, 극복해야 될 고개란 말이죠. 남북 간의 문화적인 이질화가 굉장히 심한데 남북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상징적인 에너지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전부 다 다르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북한의 애국가는 우리 애국가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현실을 볼 때 남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하나의 노래가 있다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리랑이라고 보면 좋죠. 아리랑은 이 땅 사람들의 한에서 나왔지만 신명과 희망을 주는 가락이다. 넘어야 할 고개,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한 민족은 언제나 힘과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래서 한일 월드컵 때 아리랑 곡조는 그리도 신이 났고 밝았다. 그것은 한이 승화된 신명이었다. 그 월드컵 때 윤도현 밴드가 부른 아리랑이 그 붉은 악마나 그 운동장에서 집단 신명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신명의 힘이거든요. 신명의 힘이고 그 아리랑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 다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수천 수만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집단 신명이 곧 집단 에너지로 돼가지고 그 월드컵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아리랑은 사실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사실은 요즘에 리듬이 좀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식으로 부르면 요즘 아리랑이 좀 느려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박자를 좀 빠르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또 가사를 요즘의 가사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요즘의 삶의 애환을 거기다 얹거나 자기 삶의 이야기를 얹어서 부르면 요즘에도 살아 움직이는 진화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이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많다. 대구 아리랑제. 일반인이라면 대구에서 웬 아리랑 축제입니다. 대구에도 아리랑이 있었던가 의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대구에도 아리랑이 있고 이제 그것은 태어난 지 3년 된 신생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이처럼 그 스스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지향을 찾아 오늘도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다. 슬프고 가슴 저린 애절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고 활기 넘치는 축제가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가사도 끝없이 많이 창조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민중의 감정을 그때그때 실어낼 수 있는 끝없는 다양성의 가변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민족적인 애환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창조적인 노래가 아리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리랑은 옛 민요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이 시대의 노래가 되고 있다. 혹자는 그래서 남북통일 이후의 애국가로 아리랑을 거론하기도 한다. 민족의 고개, 이 땅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노래 아리랑에 모두 녹아있다는 것이다. 1950年6月25日，朝鲜北南双方围绕国家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여 국민 도의를 바로잡고 지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여 혁명과업이 성취되는 대로 네 번째 맞이하는 수출의 날 기념 행사가 서울 시민대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수출에 공임하는 76개 성사에는 전쟁이라는 비극을 무슨 방법으로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나는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조국의 분단과 대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산 가족의 아픔이 한으로 연결어갈 때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큰 슬픔을 아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전,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서로의 기회로 이용한 그 과정에는 한반도를 내리치는 시대의 칼날 앞에 셀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 피와 눈물로 넘어온 고개였다. 그러나 묵묵하게, 때로는 초연할 정도로 담담하게 한민족은 역사의 아리랑 고개로 스스로를 넘겨왔다. 드디어 성월의 점화가 됩니다. 온 세계 축제 서울올림픽. 그런데 아리랑 고개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힘겨운 고빗길을 연이어 오르는 것일까?
먼저 고개를 넘었던 선구자들은 알고 있을까? 역사의 고개를 넘어서면 또 한 곡의 아리랑 고개가 나올 뿐이다. 다만 우리 앞에 아리랑 고개는 힘들지만 언제나 넘을 만큼 만만한 고개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인천에서 지배와 침략의 상징 메가더 동상 앞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이 나라를 그나마 반토막만이라도 구했기 때문에 울면 없던 피눈물에 아리랑 너무 높아 엄두가 안 나는 고개가 아니라 아라리요 아라리요 노래 부르며 가다 보면 어느새 넘어지는 아리랑 고개다. 누가 아리랑 고개를 넘었는가? 아리랑 고개는 어쩌면 한민족이 어깨동무를 하고 지금껏 함께 넘어온 고개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또 하나의 아리랑 고개. 역사적 소명을 향해 시대와 민족은 오늘 또 고개를 오른다.